박영나가 몰래 받아본 친자 확인 결과지에는 모녀관계 불일치라는 문장이 너무 또렷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박진석이 그 사실을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고성희는 요즘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박진석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고성희가 먼저 이혼하자고 던졌지만 박진석은 도장을 찍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성희가 26해 동안 자기를 기만해온 방식이 너무 치밀해서 도장을 찍는 순간 진실이 영영 사라질까 봐서요. 박진석은 지은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고성희는 어렸을 때부터 지은호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 거짓말을 박진석에게도 똑같이 반복해왔습니다. 그 거짓말을 박진석이 알아채는 순간 박진석의 분노는 배신감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조작당한 모멸감으로 바뀌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집에서 내쫓았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차, 재단회사, 건물 고성희가 손댈 수 있는 자산을 하나씩 봉인해버렸습니다. 고성희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손바닥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로 개털이 되어가는 기분을 처음 맛봤을 겁니다. 고성희는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타입인데요. 그날만큼은 박영나 앞에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영나야, 2억만 마련해줘. 딱 2억이면 돼. 박영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는데요. 고요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박영나는 차분하게 고성희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고성희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그 2억이 살려고 필요한 거야 아니면 숨으려고 필요한 거야? 고성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영나가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거든요. 고성희는 늘 박영나를 내가 만든 딸처럼 다뤘습니다. 사랑도 줬지만 사랑을 줄 때마다 방향을 같이 줬고요. 박영나가 그 방향에서 벗어나려 하면 고성희는 늘 엄마 말 들어라는 말로 다시 틀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나는 그 틀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고르고 익숙한 얼굴을 꺼냈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얼굴, 상처받은 얼굴, 나 좀 살려줘 얼굴이요. 엄마가 지금 너무 억울해서 그래. 박진석이 미쳤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잖아. 박영나는 고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잘랐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박진석이 미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가 중요해. 그 순간 고성희가 아주 짧게 움찔했습니다. 딱 그 반응 하나로 박영나는 확신이 더 진해졌는데요. 고성희는 요즘 숨기는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은호 문제도 그렇고 박진석과의 결혼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박영나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이상함을 떠올립니다. 출생기록, 산모기록, 병원 이야기, 돌잔치 사진 이상하게 그 시기 이야기는 고성희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게 만들었거든요. 완벽하게 정리된 기억처럼요. 완벽해서 오히려 빈틈이 보이는 종류의 기억이었습니다. 박영나는 그날 밤 고성희에게 2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며칠만 생각할게. 고성희는 그 말에 희망이 생긴 듯 했지만 박영나는 이미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실부터 확인하자는 결심이요. 박영나는 친자 확인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성희와의 관계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박영나는 아직 아빠 박진석이 자기 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박영나는 고성희와 박진석이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는지 그 집의 공기와 규칙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죠. 나는 저 둘의 딸이다라고요. 그런데 결과지는 잔인했습니다. 모녀관계 불일치. 박영나는 그 종이를 들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 나왔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니구나. 박영나는 며칠 밤을 거의 못 자고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분노하면서도 박영나에게는 여전히 딸로 대했습니다. 딸의 출근 시간, 귀가 시간, 밥은 먹었는지 박진석은 그런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는데요. 박영나 입장에서는 딸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공포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박진석은 아직도 고성희가 몰래 대리모를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지은 옷건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알아챘고 그래서 고성희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중이지만 박영나 출생에 손을 댄 건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진석에게 박영나는 가족의 마지막 중심이기도 했으니까요. 박진석이 제일 두려운 건 고성희가 아니라 박영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박영나는 결국 박진석에게 묻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아빠, 나 어릴 때 내가 태어난 병원 이름 기억나? 박진석은 잠깐 멈칫했지만 금방 웃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런 거야 기록 보면 되지. 그 대답이 더 이상했습니다. 박진석은 웬만한 건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숫자, 날짜, 사람 관계 특히 자기 인생에서 큰 사건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딸 출생만큼 큰 사건을 박진석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건 박진석이 몰랐다는 뜻이기도 했고 누군가가 박진석이 모르게 그 부분을 통째로 건너뛰게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영란은 그날 밤 고성희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고성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안해집니다. 고성희는 자기가 무너질 때를 직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직감이 맞았습니다.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결과지를 꺼내 보여줍니다. 고성의 얼굴이 아주 빠르게 창백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일단 반사적으로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너 미쳤어? 그런 걸 왜 해? 누가 시켰어? 박진석이야? 박영란은 담담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 내가 했어. 나도 내 인생이 궁금하거든. 고성희는 그 순간 부정의 언어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결과가 잘못됐다. 키트가 이상하다. 너 어디서 그런 걸 샀냐. 그런데 박영란은 그 모든 말에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이미 엄마의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 나랑 엄마 모녀 아니래.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여기서 박진석을 떠올립니다. 박진석이 알면 진짜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박진석이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박진석이 몰랐다는 건 고성희가 혼자서 해냈다는 뜻입니다. 고성희는 숨을 고르다가 결국 입을 엽니다. 다만 전부는 말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언제나 살 수 있는 만큼만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영나야, 엄마가 너를 너무 원했어. 박영란은 눈을 크게 뜹니다. 원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고성희는 힘겹게 말합니다. 엄마가 너를 갖기 위해 대리모를 썼어. 여기서 박영나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는데요. 박영란은 바로 묻습니다. 그럼 아빠는 알아? 고성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 박진석은 몰라. 이 문장이 박영란을 완전히 얼려버립니다. 대리모 자체도 충격인데 박진석이 몰랐다는 사실이 더 큰 폭탄이거든요. 박영란은 그 순간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왜 이혼을 안 해주는지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벌주는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고성희는 훨씬 더 큰 죄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란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대리모면 그럼 난 엄마 난자랑 아빠 정자로 그렇게 태어난 거야? 고성희는 대답을 바로 못합니다. 이 침묵이 핵심이었죠. 고성희가 대리모라는 말로 덮으려 했던 건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우리 유전자는 맞아, 다만 배만 빌렸어 같은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의 침묵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침묵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아니지. 엄마. 나 고성의 딸 아니지. 고성희는 결국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어. 선택지가 없었다. 이 말이 가장 잔인한 종류의 변명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울컥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지금 울면 고성희가 그 눈물을 이용할 걸 알았거든요. 그럼 아빠도 아빠 딸 아니야? 고성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게 답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숨이 가빠집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게 고성희의 필요와 계산으로 조립된 구조물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구조물은 박진석이 알게 되는 순간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고성이만 죽는 게 아니고 박영나 자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고성이가 다시 2억을 꺼냅니다. 정말 뻔뻔할 정도로요. 영나야, 엄마가 지금 돈이 필요해.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엄마도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줘. 박영나는 고성이를 똑바로 봅니다. 엄마, 2억 줄게. 대신 조건 있어. 고성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살 길이 생긴 거라고 착각하죠. 뭐든 말해. 박영나는 천천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 딸인지 끝까지 확인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빠가 알아도 난 엄마 편 안 들어. 고성이는 그 말에 표정이 굳습니다. 고성이는 지금까지 박영나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박영나는 이제 진실 편으로 서겠다는 겁니다. 고성이는 결국 또 다른 카드를 꺼내려 합니다. 겁을 주는 카드요. 영나야, 그거 파면 다 같이 죽어. 박진석이 가만 안 둬. 박영나는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럼 엄마가 먼저 죽은 척 하지 말았어야지. 이 대사가 왜 이렇게 세게 꽂히냐면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박진석을 26년 동안 기만했고, 이제 박영나도 태어난 방식을 조작해서 박진석을 속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현실을 자기 편하게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박진석이 지은 오건을 알았을 때 그렇게 화가 난 겁니다. 박진석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죽음이라는 거짓말로 설계된 셈이었으니까요. 한편 지은호 쪽은 조용히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엄마입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던 시절 세상이 아들의 숨을 끊어버리는 느낌을 겪었고요. 정순이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호야, 너 돌아가면 엄마도 같이 나갈 거야. 엄마가 또 잃을까봐 무서운데 숨는 게 더 무섭더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은호의 분노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단합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살아서 끝낼 거야. 그런 지은호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이지혁입니다. 이지혁은 심장병이 있고 도쿄 출장 핑계로 검사도 받고 이식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까지 들은 상태였죠. 이지혁은 그 사실을 박성재만 알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대화는 더 현실적이었고 더 잔인하게 진심이 오갔습니다. 지혁아, 이렇게까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성재야, 나한테 동정하지 마. 동정이 아니라 방법을 찾자고. 방법? 가능성 낮대. 희망 같은 말하지 마.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짐이 될까봐 지은호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다가올수록 이지혁은 더 차갑게 굴죠. 너는 너 인생 살아. 나한테 매달리지 마. 지은호가 웃지도 못하고 묻습니다. 선배, 지금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겁나서 그러는 거지. 이지혁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기 약함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은 더 독한 말로 밀어냅니다. 말로 밀어내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지혁의 내면 갈등은 여기서 매회 시청자 숨을 꽉 조이게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데 사랑 때문에 상대를 망칠까봐 도망치는 사람. 그게 이지혁입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병 비밀을 우연히 박상철이 알아버렸습니다. 박상철은 회사에서 박성재와 이지혁이 대화하던 걸 밥을 가져다 주다가 엿듣고 알게 된 상태죠. 박상철은 그 순간부터 이리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병원, 교수, 해외치료, 심장이식. 임상 박상철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손이 떨립니다. 박상철의 아내는 김다정이고 김다정은 이지혁의 엄마입니다. 박상철은 김다정에게 아직 말을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김다정이 무너질 걸 아니까요. 박상철은 혼자 알아보다가 결국 김장수에게도 조심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김장수는 박상철과 가까운 사람이고 조옥래임이 사망의 사돈이자 절친으로도 엮여있던 관계라서요. 박상철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춥니다. 장수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이건 누구도 알면 안 된다. 이쯤 되면 시청자는 불안해집니다. 가족들은 아직 모르지만 이런 비밀은 꼭 예상치 못한 데서 새거든요.
박상철이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티가 납니다. 김다정이 알게 될지, 이지환이 눈치챌지, 혹은 박성재 때문에 이수빈 쪽으로 셀지 모르고 있는 가족이 알게 되는 순간이 곧 올 것 같은 공기입니다. 다시 박진석으로 돌아오면요. 박진석은 여전히 고성희에게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이혼하자고 할수록 박진석은 더 붙잡습니다. 고성혜, 너 나한테 이혼을 원해? 난 안 해줘. 왜? 날 이렇게까지 괴롭혀. 박진석은 눈을 내리깔고 말합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짓말을 끝까지 보겠다는 거야. 박진석의 분노는 정당해 보이지만 박진석에게도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나입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몰아붙이는 와중에도 박영나만큼은 흔들리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박영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에게서 대리모라는 말을 들었고 심지어 박진석이 그걸 모른다는 것도 확인했죠. 박영나는 이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박진석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더 확보할 것인가. 박영나는 당장 박진석에게 달려가서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박진석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고성희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끝장이 나면 고성희가 숨겨온 다른 비밀들도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건도 이미 터졌고요. 그럼 다음은 뭐냐는 겁니다. 고성희가 감춘 게 두 개일 리가 없거든요. 고성희는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거짓말을 붙여버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 번 더 옵니다. 박영나가 고성희에게 2억을 주는 대신 대리모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합니다. 고성희는 처음에는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영나야, 그건 엄마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박영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시간 끌면 내가 아빠한테 바로 말해. 고성희는 이 순간 박영나를 처음으로 딸이 아니라 협상 상대로 봅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협상에서 늘 가장 더러운 패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죠.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걸 파면 박진석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너도 무너져. 박영나는 차갑게 답합니다. 나 이미 무너졌어.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 대화는 시청자에게도 잔인합니다. 박영나가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에게서 너는 내가 만들었어라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요. 박영나는 이제 사랑받고 싶어서 진실을 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영나는 사랑이든 미움이든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고성희가 대리모를 이용한 사실을 박진석이 모른다는 설정을 유지하려면 고성희는 완벽한 서류 조작과 완벽한 연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죠. 고성희 혼자서 그걸 가능하게 한 조력자가 누군가요? 병원 쪽일까요? 법무 쪽일까요? 아니면 재단 쪽의 누군가일까요? 이 조력자의 존재는 앞으로 권력 다툼과 배신의 축이 됩니다. 고성희가 몰락할수록 조력자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고성희가 죽으면 자기도 위험해지니까요. 그 사이 박성재는 점점 더 외줄 위에 서게 됩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비밀을 알고 있고 박상철이 알아버린 뒤로 분위기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지키고 싶지만 자기 손으로 지킬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게다가 박성재는 이수빈을 잊지 못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죠. 고성희가 일부러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를 갈라놓게 했다는 사실까지 박진석 폭로로 드러난 상황에서 박성재는 분노와 미련과 책임감이 한꺼번에 엉켜 있습니다. 박성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이지혁도 이수빈도 다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때는 이미 일이 터지고 난 뒤입니다. 이제 다음 전개에서 가장 강력한 기대 포인트는 세 갈래로 갑니다. 첫째, 박영나가 박진석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느냐입니다. 박영나가 엄마가 몰래 대리모를 썼고 아빠는 몰랐다라고 말하는 순간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느끼던 분노의 레벨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은호 거짓말은 감정과 관계를 찢는 거짓말이었지만 박영나 출생 조작은 가족의 실체를 부정하는 거짓말이거든요.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입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박진석은 고성희를 벌주는 수준이 아니라 고성희를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듯이 박진석도 고성희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려 들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고성희가 2억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더 큰 폭탄이 붙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2억을 요구했지만 박영나가 바로 안 주면 다른 루트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희가 조력자를 다시 만나거나 숨겨둔 계약서 한 장을 꺼내거나 누군가를 협박하려 하겠죠. 고성희는 몰락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가족들에게 튑니다. 아직 다른 가족들은 이지혁 심장병도 모르고 박영나 출생 비밀도 모릅니다. 고성희가 벼랑 끝에서 한 번만 소리치면 비밀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가 사랑에서 희생으로 뒤틀리며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위해 밀어내고 있지만 지은호는 밀려날 사람이 아닙니다. 지은호는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던 시간을 지나왔고 그 시간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혁 선배, 나를 살리려고 밀어내는 거면 선배는 누가 살려? 이 질문은 이지혁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박상철은 그 무너짐을 막기 위해 더 무리해서 치료법을 찾다가 결국 김다정이나 이지환 같은 가족에게 들킬 위험이 커집니다. 비밀이 비밀을 지키려고 더 큰 흔들림을 만든다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무서운 건 박진석이 아직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박진석이 모른다는 건 박진석이 아직 고성희에게 자비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진석은 지은호 거짓말만으로도 고성희를 박살내고 있는데요. 박영나 출생 비밀까지 알게 되면 박진석은 이혼 도장 같은 걸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가장 아파하는 방식으로 고성희가 가장 의지하던 가족 자체를 무너뜨리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때 박영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고성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엄마라고 불러온 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진석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기 삶이 폭발하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박영나는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성희가 선택을 대신 해줬지만 이제는 박영나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거든요. 다음 회차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낼 수 있겠죠. 박영나가 박진석 방문 앞에서 숨을 고르다가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혼잣말처럼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빠, 나 오늘은 딸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진실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문이 열리면 박진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무슨 일이야, 영나야라고 묻겠죠. 그 질문에 박영나가 어떤 단어를 첫마디로 꺼내느냐가 이 집의 화려한 날들을 진짜 끝장으로 끌고 갈 겁니다.